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가 지난 TV 토론에서 본인이 이제 이 젓가락 이야기 제가 뭐 구체적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젓가락 이야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죠. 민주당에서 후보 사퇴해라. 또 시민단체, 여성단체 뭐 아주 벌떼처럼 일어났고 이준석 후보도 본인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준석 후보가 별도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가진 이유가 바로 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동호가 지난 2021년인가요? 그때 법원으로부터 약식 명령 벌금 500만 원을 박은 판결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 판결문 내용을 보니까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동호는요. 지난 2019년 1월 6일부터 2022년 12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온라인 포커 사이트 ABC에 접속한 후에 게임머니를 거래를 했는데 이 게임머니가 707회에 걸쳐서 2억 3,229만 9,500원을 게임머니로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홀덤이라는 도박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겁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인데요. 이게 인터넷 포커 사이트에 거기 해서 2개의 아이디로 거기에 접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참 이게 직접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기 네.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거는 그 당시 이제 수원지검에서 수원지방법원에 공소장이죠. 공소장인데 공소장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요. 범죄 일람에 네. 어떤 그 댓글을 달았는지가 나오는데 저희들 입으로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저 1, 2, 3, 4번이 나오는데 4번이 바로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인용한 네. 4번이다. 그러니까 검찰도 당시에 이재명의 장남 이동호가 저런 음란 댓글을 달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네. 공소장의 증거로 담은 것이죠. 네. 참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네. 물론 뭐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뭐 젓가락 이야기를 이제 토론에서 한 것 자체가 이거는 좀 너무 상업주의다, 이슈 상업주의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는 있는데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이 후보가의 아들이 인터넷 도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정말 우리가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아주 이런 댓글들을 남기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무슨 성매매 업소에 가서 네. 그 후기를 또 후기 남긴다든지 남기고. 또 이 군내에 있을 때 부상을 당했는데 그 주둔지가 아닌 서울에 와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뭐 온갖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민주당이요. 이재명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후보 사퇴해라. 뭐만 이야기 다 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후보와 형수한테 한 욕설. 네. 정말 그거는 아마 트라우마 겪고 계신 분도 계신데 저 이야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욕설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민주당에 묻겠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의 저 문제 제기는 정말 후보 사퇴할 만큼 아주 이 패륜적인 이야기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저 욕설은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였는가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김민석도 그렇고요. 민주당 지금 선대 공보단장 조승래도 그렇고 이준석이 창작을 했다. 네. 그 이준석이 그 인용한 거는 창작이다, 창작. 그러니까 날조를 했다 이거예요. 네. 젓가락 발언은 이준석이 사기극이라는 거예요. 근데 검찰 공소장과 그리고 그게 유죄 판결 난 그 판결문이 있습니다. 네. 벌금 500만 원형. 두 가지 다 인정이 된 거 아니에요, 혐의가. 그렇죠. 네. 그 불법 도박과 그 음란물 유포. 이게 두 개 다 인정이 된 거 아닙니까? 저 범죄였다는 게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준석이 뭘 사기를 쳤다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이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했던 이 젓가락 요 이야기 이거는 여성한테 한 게 아니라 남성한테 한 것이다. 그렇기 젓가락을요? 때문에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게 그 이야기가 보면 참 지금 이런 거 자꾸 제가 이야기하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젓가락을 뭐 성기에 이렇게 꼽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여성을 상대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남성을 상대로 한 아이고. 거였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괜찮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네? 남성 혐오인데 여성 혐오라고 이준석이 그래서 발언했기 때문에 허위 창작이고 사실이다. 허위고. 아, 그래서 장작이다. 이런 논리예요. 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성이건 남성이건 간에 저런 표현을 하고 저런 댓글을 남기고 뭐 저것뿐만 아닙니다. 그 위에 보면 저거 말고도 여성을 상대로 한 정말 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남성으로 상대를 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다? 그 조승래 그 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준석한테만 돌을 던질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 자, 이거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했다. 자, 이런 부분하고 함께 자,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재명 후보한테는 무엇떤 지적을 할 것이냐. 저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본인의 형수한테도 저런 소리를 하는 사람과 그 아들과 그래서 뭐 별명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아이고 이재명은 뭐 아주 그냥 품위 있는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 괜찮고 이준석 너 의원직 사퇴해야 돼. 너 잘라야 돼. 그럼 본인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가요? 안 맞죠. 안 맞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준석 후보가 저거를 그대로 인용한 거는 그건 명백한 잘못입니다. 네. 아, 과오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군더더기 없이 백배 사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를 우리 뭐 현정님이나 저나 뭐 방송 출연 많이 해서 그런데 그 극단적 선택이라고 표현해야지 자살이라고 표현 못하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걸 그대로 뭐 읽을 줄 몰라갖고 누가 안 읽습니까? 그런 표현이 혐오감을 주니까 시청자들에게 그래서 그런 건데 그건 100번 잘못한 것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좀 이재명 아들의 이 범죄 행위가 네. 가려진다, 사라진다 절대 아닌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참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이제 물론 뭐 부모가 다 큰 자식의 어떤 문제를 뭐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대통령 후보가 되자는 한 사람들에 대한 검증은 해야 될 것이고 또 네. 하나는 지금 저 민주당의 입들이 저렇게 이재명을 이준석을 공격하고 하는데 그동안 그러면 당신들은 자 유시민 씨 당신은 그러면 이재명의 저 형수 욕설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지적해 본 적이 있나요? 한마디를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준석의 한마디에 대해서는 그렇게 죽을 듯이 달려들고 이게 지금 저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참, 이게 지금 대선 전에 이제 막판에 이제 초대형 변수로 등장했는데 거의 이제 진흙탕 싸움입니다. 진흙탕 싸움이고 그런데 여기서 사실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김문수 후보가 여기서 이제 빠져 있잖아요. 네. 이준석 대 이재명 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득표율에도 어떻게 작용할지 좀 잘 봐야 되는데 네. 김문수 후보는 이 판에서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준석도 물론 잘못한 거 있습니다만 뭐 본질은 짚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팩트는 예리하게 짚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게 김문수 후보 캠프가 도대체 선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김문수 후보가 네거티브 하지 말라고 뭐 그랬다는데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라 네. 이거는 후보와 관련된 가족에 대한 일단 검증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그렇죠. 선거 대선 때 대장동 문제 다 했던 것도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한테 보니까 의원직 사퇴할 거고 당신 뭐 단일화 할 거고 뭐 오만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식으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이재명 후보 그럼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의 그 형수 욕설은 해도 되는 거냐 문제 없는 거냐 사과하면 끝이냐 그렇죠.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런 사람이다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나몰라라고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으니 제가 답답하다는 거고. 자, 이 국면에서 명태균 씨가 등판을 했습니다. 주옥 같습니다. 오늘 명태균 씨가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감독님? 참, 자, 젓가락 이슈는 무엇으로 덮나? 1번 숟가락, 2번 단일화, 3번 명태균, 4번 기자회견. 댓글에 답을 달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쭉 뭐 댓글에 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이 명태균 씨도 보면 지금 이제 보속돼서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는데 또 이제 이게 은근 지금 이준석을 좀 까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까는 거죠. 젓가락 이슈를 숟가락으로 넣는다. 저 사람도 보면 참 아직 이 뭐라고 그래, 이 말의 센스나 이런 거는 선거 저거는 꽤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예, 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지난 대선 때도 뭐 이제 선거 때도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이런 걸 했는지는 아니 모르겠습니다. 저 윤석열 도리도리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부동시 뭐 네. 있다고 하는 거 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국민들에게 마냥 야 이준석 너 나쁜 놈이야, 너 잘못했어,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어야겠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의 본질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이 선거판에서 좀 확산돼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좀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 근데요, 이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이 말이 보면요, 이게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험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감독님 그거 한번 쭉 볼까요? 이 사람만이 정말 옛날 성남시장부터 지금까지 보면 말한 걸 보면, 그러나 이준석 후보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차마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뭐 대변기에 머리를 쳐박는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라는 둥. 이게 오늘 주진우 의원이 그동안 쭉 그 이재명 후보가 막말했던 거를 쭉 모아놨어요. 그 사실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런까지 하냐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이준석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이제 지금 쭉 뭐 이 혐의죠. 정진상 뇌물수수, 김용 불법 자금, 이화영 이 구속, 김인섭 마찬가지고.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증거가 있냐? 나 하나도 없는데. 나 검찰이 무리한 기소해서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 결과를 보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전부 다 저런 식으로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이재명과 관련된 뭐 그런 뭐 범죄 또는 뭐 폐륜 행위 이런 거는 파도 그냥 끝없이 나오고 뭐 하는 건데, 사실 그거를 좀 효율적으로 좀 압축적으로 그거를 좀 선거 캠페인에 활용을 하는 네. 뭐 이런 것들에서도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고요. 좀 뒤늦게 이제 불 붙어갖고 저거를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권자들에게 경종을 울릴지. 근데 뭐 오늘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거 보면은 저는 솔직히 좀 불길한 예감도 들어요. 네, 솔직히 네. 좀 이따 분석하겠지만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들이 오늘 사전 투표 보면 그 이제 투표장 그 지켜본 사람들이 네, 여성들이 많았다. 네, 맞아요. 오늘 사전 투표 특히 음.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의 모습이 많이 목격이 됐다라는 건데, 좀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게 조금 뭔가 좀 이 보수 진영에는 좋지 않은 뭐 그런 좀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선거라는 건요, 많은 소재들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활용을 해야 되고 상대방 후보에 대한 어떤 공격 포인트들을 만들어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십시오. 지금 뭐 커피값 120원, 그다음에 호텔 경제학, 이거 다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지금 좀 이슈화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문수 후보가 이슈화 시킨 게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네? 예. 자꾸 저보고 뭐 어떤 저쪽 이제 구구 분들이 너 왜 맨날 김문수 까냐고 그러는데, 제가 네. 까는 게 아니라 제발 저 김문수 후보 캠프가 좀 정신 차려서 공격 좀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뭔가 김문수 후보가 뭔가 좀 이야기를 해서 기자회견을 하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과 함께 그러면 자꾸 당신 뭐 이준석 이 오연직 뭐 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당신은 뭐냐? 당신 자격 있냐?라고 대받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야 오늘 저녁 뉴스에 이게 쟁점이 되고 화제가 됐다라는 게 뉴스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보시고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칫 지금 이 문제가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금 뭐 실언 이런 걸로 너무 가버리게 되면 우리한테도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막말은요, 이재명 후보는
까면 깔수록 계속 저렇게 그냥 아주 화수분처럼 그냥 나와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이용이 너무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 발언은 제가 정확하게 알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뭐 이준석 후보가 그런 데서 했다는 거에 대한 찬성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이재명에 대한 우리가 가족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제기될 문제인데 그거를 TV 토론 때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결국 이게 좀 역공을 받은 게 아니냐. 그렇죠. 이 문제 그거에 대한 어떤 이 잘못 이 부분은 지적하는 겁니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